브라인드 열어놔도 될 거야. 가상 배경 깔았어. 아니, 너무 어두우면 또 그러니까. 아, 됐어. 뒤에 하나도 안 들어가. 네, 어때요? 소리 잘 들리나요? 아유, 이론으로 그냥 계속 떠들려다 보니까 정신 하나도 없네. 목도 아프고. 여러분은 편하죠? 듣기만, 내는 것까지. 듣기만 하니까. 전반적인 상황이니까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아, 그렇지. 그런 거구나. 이 정도까지 이해해 주면 됩니다. 지금 조금 아까 카톡으로 해서 강의 자료 배포했고요. 이번에는 PCB 제조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반 같은 경우는 캐드캠 실무잖아요. 캐드캠.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하고 컴퓨터 에이디드 매뉴팩처링, 생산 관련된 거거든요. 즉, 제조에 관련된 거죠. PCB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거를 요번 시가, 이게 지금 슬라이드가 한 80페이지짜리거든요. 내용 많죠. 그리고 뒷부분은 좀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이런 내용이라 지금 떠들어도 뭐한데, 그래도 처음에 시작되는 거니까 시작될 때 용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시다. PCB 또는 PWB라고 하죠. PCB, PWB 같은 용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엄밀하게 구별은 다른데 사회에서는 그냥 다 PCB라는 말로 다 퉁쳐서 얘기합니다. PCB는 프린티드 서킷 보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전자부품이나 기구들을 인쇄 배선 기판상에 특정 위치에 배치하고 그거를 납땜해서 접속한 다음에 전기적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기판을 PCB라고 합니다. 즉 보드에 부품이 장착이 돼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장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는 PWB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밀하게는 좀 차이가 있는 건데 에이, 구분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다 PCB 합니다. 얘가 밑에 그림 있죠? 이게 PWB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부품이 장착이 되면 이건 PCB가 되는 거죠. 네?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얘는 판때기, 우리가 PCB 캐드 팔찌로 그리는 건 이거 그리는 겁니다. 이거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다 완성이 돼서 이걸 뭐 연구실에서나 사무실에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공장에 보내서 찍어와야 됩니다. 아직은. 뭐 이게 뭐 직접 랩실에서 연구실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장비도 있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 틀립니다. PWB는 프린티드 와이어링 보드, 즉 배선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내가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 수업을 듣다 보면 똑같은 거를 다른 말로 씁니다. 전선을 와이어, 네트, 라인 이런 말로도 쓰거든요. 또 선을 연결하는 걸 와이어링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조금 있다가 캐드 소프트웨어 쓰게 되면 라우팅이라고 또 합니다. 샘플 지난 시간에 프로그램 설정을 샘플 볼 때 보면은 뭐 라우티드 이런 말 나온 거 있잖아요. 플레이스드 이런 말 나온 거. 이게 다 그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와이어링, 라우티드 같은 말입니다. 인쇄 배선이라는 거는 전기 절연성 기판, 이 초록색 판때기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전기 설계가 기초가 되는 도체 패턴, 이게 배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도전성 재료로 고정시킨 거. 도전성은 도전한다가 아니라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다 이 소리거든요. 점퍼선 얘기하는 겁니다. 점퍼선을 판에 그려서 집어넣는다 이거죠. 그리고 설계에서 지정한 거에 따라 도체 패턴뿐만 아니라 부품을 고정하는 홀도 있어요. 구멍 얘기하는 거예요. 브레드보드는 많은 홈이 있어서 마음대로 꽂을 수 있지만 PCB는 미리 다 뚫어놓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홀 뚫고 거기다 부품을 고정하면 거기에 연결된 패턴이 전기적 신호를 전달한다는 거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외형을 절단해서 시키면 그게 PWB가 되는 겁니다. 즉 다른 부품들 탑재하기 이전에 저렴판, 전기가 통하지 않는 판때기를 이야기합니다. PCB, PWB가 뭔지 알고는 있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배우는 단계니까 원어도 설명을 했습니다. 원어까지 알면 어디서 야, PCB가 뭐냐? PWB라는 것도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물어볼 때 여러분이 PCB도 프린트 서킷 보드라고 그래가지고요. PWB 핀 안에 거기다 부품을 장착한 걸 이야기합니다. 전기만 주면 기능을 수행을 하죠. 이렇게 얘기 좀 똑똑하다고 그랬죠. 또는 이런 설명을 했는데 물어보죠. 그럼 PWB는 뭐야? 그때 프린티드 와이어링 보드라고 그래갖고요. 부품이 장착하기 전 배선까지만 형성되어 있는 판때기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요즘은 똑똑하다는 얘기 확실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PCB, PWB 목표 줍시다. 우리. PCB를 왜 사용하는지 우리 배우면서 이 만든 게 도대체 어디에 쓰여? 이거 왜 만드는 거야?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 집어넣습니다. PCB는 부품을 고정하고 고정이 뭔지 알죠? 꽂아서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배선하는 거죠. 이 두 가지 기능을 주요 목표로 합니다. 만일 이 PCB 판때기가 없다면 이 그림과 같이 왼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정신없잖아요. 부품에다 배선 직접 연결해야 되니까 이게 막 흔들리고 어디 있는지 위치도 막 뒤죽박죽이 돼버릴 거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판때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부품을 이쁘게 고정하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이것도 이렇게 표시를 해줄까? 이런 쓸데없는 짓을 또 하죠, 내가. 이건 이렇게 정신 없으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좋다는 겁니다. 실제 제품들은 이건 조그만 PCB, 이건 큰 PCB들이죠. 왼쪽 끝에 있는 거는 그 컴퓨터 내부에 있는 좀 올드 모델이긴 한데 마다보드 있죠. 또 마다보드란 표현도 많이 씁니다. 마다보드라는 건 어떤 전자기기의 가장 핵심이 되는 보드는 마다보드라고 해요. 엄마죠. 부모 보드. 이게 제일 핵심이 된다. 그런 용어도 사용을 합니다. 그 밖에 그 이외로 PCB는 부수적으로 제작, 물건 만들기가 아주 편합니다. 또 이런 판때기가 있으니까 대량 생산도 아주 편하죠. 또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제품의 내구성 튼튼하다는 거죠. 이런 걸 강화하는 목적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중요한 건 PCB는 부품을 고정하고 배선을 편하게 한다.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아니 전자 부품이 있고 PCB가 있고요. 또 IC라는 게 있었잖아.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쓰지? 이게 복잡하게 쓰는 게 아니고 이런 부품들이 있었죠. 이런 부품들을 브레드보드에다가 이렇게 장착해서 기능을 점검하고 또 간단하게 빵판에 조립해서 제품을 만들어 테스팅을 합니다. 이렇게 초기 단계 테스팅으로 만든 제품을 프로토타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아까 그 연구실에서 직접 PCB를 제작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애칭보드인데 요즘 나이 많은 교수님들 방에 가면 이 애칭 판때기가 있습니다. 또 애칭기란 기계가 있어가지고 마치 우리가 아래 한글로 문서를 작성하고 프린트에 인쇄내듯이 PCB 툴로 패턴도를 그린 다음에 아트웍을 하고 출력을 하면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계도 좀 비쌉니다. 5천만 원 정도 하나? 네, 그 다음에 그다 부품을 이거 하고서 그냥 드릴로 구멍도 다 뚫어줘야 됩니다. 좀 복잡한 절차가 들어가죠. 거의 하루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든 걸로 조립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제작 장비도 비싸고 만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할 때 연구실에서 급하게 할 때 쓰고요. 이게 완성이 되면 그 조면을 이거 만들어도 그 회로도 그 패턴도를 공장에 보내면 이렇게 판때기를 만들어 줍니다. 이걸 가져다가 부품을 조립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PCB를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걸 쭉 팔다 보니까 재료비도 많이 들고 또 사이즈가 너무 크다고 불만이 많어.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 같으면 EPLD, 에이직 설계, FPGA 설계 시간에 했듯이 그걸 다시 이런 칩에다가 집어넣어 줍니다. 또는 그 내용을 갖다가 HDL 랭귀지를 해가지고 자동으로 변환시켜서 칩을 만드는 거 하죠. 이 보드를 갖다 이런 폰에다 집어넣어서 쓸 수도 있지만 너무 크고 두껍잖아요. 그리고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문제가 되죠. 그때 칩을 만들어 넣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면 이런 칩이 개발이 되는 거죠.
이건 인텔 CPU인데 실제로 인텔 IC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걸 이용하면 그 하나의 부품이 되는 거고 그걸 이용해서 또 보드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부품으로 브레드보드로 만들고 PCB 제작하고 이 PCB를 제작한 게 많이 활용되고 다른 문제가 있을 경우 다시 칩화시키고 이게 계속 순환이 됩니다. 잘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 스마트폰으로 하는 일이 뭐가 있죠? 전화만 하나요? 여기서 음악도 듣고 사진도 찍죠? 예전에는 카메라 따로 있었고 MP3 따로 있었고 스마트폰 따로, 핸드폰 따로 있었다. 하나가 된 이유는 이런 복잡한 회로가 하나 이런 칩으로 직접화되어 있다. 모아서 쌓아놓고 조그매졌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이게 계속 순환이 됩니다. 어느 한쪽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요. 기술이 발전하면 이렇게 해서 칩을 만들고 칩을 이용해서 또 보드를 구성하고 또 이 보드를 다시 칩으로 만드는 게 계속 순환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이 지금 쓴 스마트폰이 그렇게 작은데 많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알았죠? PCB에서 IC로 가는 과정이 어떻게 되고 이게 순환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똑똑하다고 하죠. 오케이? PCB의 역사인데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초기에 이 PCB를 만들었던 회사들이 지금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초로 단면 PCB를 개발한 단면 PCB를 어디 갔냐? 단면 PCB를 발명이죠. 없는 걸 만들었습니다. 발명한 회사가 IBM이에요. IBM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은 좀 그런데 세계 최초 세계적인 그 컴퓨터 회사잖아요. 그 IBM이 단면 PCB를 최초로 발명하고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모토로라 최초 핸드폰 만드는 회사 있죠. 이 회사가 양면 PCB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플렉시블 PVE, FPC는 휘어지는 PCB거든요. 지금 여러분 핸드폰 다 플렉시블 PCB 씁니다. 이건 필립스라는 회사가 발명했습니다. 네, 다 요즘은 조금 관심 있는 분은 다 아는 내용들이죠. 이런 회사들이 제품을 만들면서 이런 기술도 같이 개발을 한 겁니다. 필요해서 발명이 된 거고요. 어느 확 나온 거 아닙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기간도 보면 생각보다 오래되지 100년도 안 됐습니다. 뭐 전자산업 자체가 100년 남짓, 원천 기술은 200년, 300년 됐지만 지금같이 우리가 있는 전자산업은 전자제품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뭐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컴퓨터도 아마 요때부터 보편화됐고요. 스마트폰은 2000년 이후부터, 인터넷은 90년대, 핸드폰은 2000년대 10년 그 주변, 또 지금이잖아요. 기술이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거 발명한 회사들이 세계적인 회사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줍시다.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모든 회사들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커왔어요. 단면 PCB, 양면 PCB 이건 그 그림이 한 장짜리냐, 두 장짜리냐, 여러 장짜리냐에 따라서 단면, 양면, 다층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알고 있고요. 세계적인 회사들이 발명한 그런 기술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단면, 양면, 다층 PCB의 차이는 이런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배선, 브레드보드에다 부품을 장착할 때 그 점퍼선, 배선을 그리죠. 그게 이제 복잡해지면 한쪽, 여러분은 다 한 면으로 된 것만 그려왔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이렇게 겹쳐서 꽂기가 힘든 경우도 있고, 또는 길이 안 나와서 위로 이렇게 숲을 이루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복잡하면 1층보다 2층이 편하고 2층보다 여러 층으로 하면 보다 선이 더 편하게 연결할 수 있죠. 학교에서 실습하지 못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PCB 설계할 때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여러 층으로 되면 그리기가 좀 복잡해지죠. 부품은 하나 꽂혔는데 이거를 1층에 연결할 거는 2층에 연결을 구분도 해줘야 되고요. 우리가 수업하는데 처음에 실습하는 거는 4층짜리 연습합니다. 근데 이게 4층은 패턴을 4층을 그려야 돼? 그건 아니고요. 우리는 4층짜리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전자 소자 회로를 그리게 되면 VCC 그라운드가 필수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2층과 3층에 2층은 VCC, 3층은 그라운드 이렇게 연결하고요. 1층하고 4층에다가 패턴도 그려줄 겁니다. 네, 그렇게 구분을 해주면 됩니다. 보통 이 PCB의 패턴은 1층, 2층, 4층, 6층 하나는 1층인데 그 다음 이제 다층 들어갈 때는 짝수로 보통 합니다. 왜? 판 하나에 양쪽 면에다가 패턴을 심어주겠다는 거. 그리고서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면 4층이 되는 거거든요. 안 쓰면 낭비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면당, 한 장당 앞뒤면이 있으니까 짝수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런 것들이 어디 쓰이는지 설명도 하고 있죠. 점점 복잡한 기계 쓸 때는 층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다층 PCB는 또는 MLB라고도 하죠. 오케이. 싱글, 더블, MLB. 패턴의 종류, 그게 한 층이냐 두 층이냐에 따라서 단면, 양면, 다층 PCB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주면 됩니다. 따라올만 하죠? 그냥 듣기만 하는 건데, 뭐,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내 수업은 늘 이야기하듯이 외워서 시험도 안 보거니와 외우는 거 아니고 자꾸 들어주길 바라고요. 가끔 혼잣말로 따라해줘요. 단면, 양면, 다층, 말만 해주면 돼요. 오케이, 네, 됐어요. 듣고 있는 거 하면 됐어요. 이게 혼자 떠들다 보면 조금 짜증도 나고 힘도 들고. 그래갖고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거기다 여러분한테 이렇게 질문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아이씨, 왕 짜증 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학교 요구하죠. 나 못하겠다. 대면 수업하겠다. 뭐 지금 분위기가 조금 발병자는 뭐 400명 나오는데 좀 완화돼서 단계를 뭐 낮춘다는 썰이 있거든요. 낮춰지면 나는 강력하게 주장을 할 겁니다. 대면 수업하겠다고. 훨씬 편해요. 보고서 해야죠. 네, 어쨌든 지금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염두에 두고 잘 듣고 이런 거구나 정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예, PCB의 재질인데 진짜 이거는 몰라도 돼요. 이거는 PCB 공장에서 선택할 문제거든요. 우리가 만드는 게 고도의 PCB, 복잡한 PCB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으로 하는 걸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어떤 게 쓰이는지 정도 알면 똑똑하다는 소리 들을까봐 집어넣어 놓은 건데 진짜 비중 없이 들어줘도 됩니다. 에폭시 수지를 씁니다. 우리가 볼 땐 다 플라스틱 있죠? 그리고 이제 이 플라스틱의 단점이 있잖아. 열에 약하잖아요. 물론 아주 낮은 열은 아닌데 또 금속을 쓰자니 이거는 전기가 통하니까 도전성, 절연성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보통 PCB를 만들 때는 이 에폭시 수지 플라스틱을 써요. 근데 그 속에 이걸 좀 열에도 강하고 튼튼하게 만들려고 유리 섬유를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유리 섬유를 집어넣어주거든요. 아이고, 이거 더블 클릭을 했더니 들어가네. 네. 유리 섬유가 들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유리 섬유는 유리가 좀 위험하긴 한데 그런 건 아니고 유리는 튼튼하기도 하고 방수성도 있고 또 내구성도 좀 강하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요즘에는 패널, 유명한 종이도 집어넣습니다. 펄프도 집어넣는다는 소리입니다. 왜? 플라스틱으로 하면 좋지 않나? 플라스틱으로 하면 이제 두꺼워진다는 거죠. 유리섬유도 어느 정도 이제 두께가 있어야지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얇게 만들려다 보니까 점점 유리섬유하고 종이만 섞인 상태로 만드는 걸로 하죠. 최근에는 유리섬유만 가지고 거의 유리급이죠. 조금 이제 쉼성이 있는 걸 쓰겠다는 소리입니다. 폴리아미드라는 소재를 쓰는데 나도 몰라요, 뭔지. 플라스틱 종류인데요. 뭐 화학과도 이건 화학과에서 할 일입니다. 몰라. 에폭시, 폴리아미드 뭐 이게 다 이제 뭐 화학공학 쪽에서 나오는 속에서 추출한 그 원료를 만든 플라스틱의 한 종류거든요. 몰라도 됩니다. 예, 그런 거 만들어 쓰는 거고요. 또 그 밖에 뭐 이렇게 플렉시블 같은 경우는 여기 유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의 추세는 이렇게 딱딱한 PCB가 아니라 흐느적거리는 플렉시블 PCB를 좀 선호합니다. 왜? 얇고 또 사용하는 장치가 휘어질 수도 있거든요. 요즘에 보면은 TV에 롤러블 TV 나오잖아. 하나 갖고 싶은데. 보통 모니터가 이렇게 있는데 뭐 접을 수 있는 거, 폴더블 핸드폰 나오고요. 이제 말 수 있는 거, 롤러블 나오죠. 그 LG 롤러블 그 TV가 5천만 원이래나 1억이래나 이런 하더라고요. 초기니까 너무 좋잖아요. 이게 좀 더 발전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창문에 커튼 칠지 쭉 내리면 그게 모니터가 돼버린다는 소리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LG에서 보면은 유리에다가 가끔 이제 CSI나 이런 영화 보면 바닥에다 테이블에 이렇게 화면들이 내용들이 나오고 컴퓨터 모니터가 되고 터치도 되고 이런 기능이 나오죠. 그리고 본 친구도 있을 텐데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냉장고 투명한 거 있죠. 그 투명한 유리에 어떤 내용이 표시되는 거. 보통 편의점 가면은 광고한다고 계산대 위에 모니터를 달아놨죠. 그런 거를 그 유리에다가 표시하는 기술, 제품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단지 그게 밝은 곳에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대중화에 조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그런 식의 발전이 되고 있죠. 흐느적거리는 모니터, 흐느적거리는 전자기기가 요즘에 대세이기 때문에 접을 수 있는 거, 말 수 있는 거 그렇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런 것도 그 속에는 회로가 들어갑니다. 전기적 신호를 전달해야지 글씨나 그림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술도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외울 필요는 따라할 필요도 없을 정도입니다.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이 얘기는 다시는 안 해요. 이 페이지에 나온 요 PCB 재질에 대한 거. 그렇지만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뭐 PCB를 분류할 때 아까 뭐 싱글, 더블, 멀티 얘기했는데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쓸 때 보면은 그 속에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 용어들 때문에 그럽니다. 딥, QFP, BGA 이런 말이 좀 나오거든요. 딥이라면 우리 TTLIC 보면 발 양쪽으로 두 줄로 쭉 돼 있죠. 그런 류의 부품을 딥 타입이라고 합니다. 다리가 있어서 PCB 구멍에다 꽂아서 고정하는 방식의 부품을 딥 타입 부품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고 표면에 붙이는 걸 SMD 타입 부품이라고 합니다. 요즘 SMD로 넘어가는 추세거든요.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패키지란 말이 나와니, 이 패키지는 그 부품이 겉모양이 어떻게 돼, 포장이라는 소리죠. 포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듀얼 인라인 패키지를 DB라고 하는데 두 줄로 듀얼 두 개라는 소리죠. 인라인 나란히 포장되어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QFP라는 말도 씁니다. 이거는 마이컴 시간에 보면 아트메가 칩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핀이 어떻게 되어 있죠? 두 줄이에요? 아니면 사면에 다 있어요? 네 면에 다 있죠? 코드 네 곳에 플랫 발이 펼쳐져 있는 형태의 패키지가 이런 소리를 씁니다. 그러니까 BGA 이거는 이제 BJ, PGA 이런 말 쓰는데 그 컴퓨터 마다보드에 보면 인텔 CPU가 BGA나 PGA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핀이 안 보여. 뽑아보면 바닥에 핀이 쫙 박혀있는 형태로 되어 그리드, 모듈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식도 있습니다. 나머지도 있는데 이건 필요할 때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품들이 단순히 부품 실장용 또는 반도체 실장용으로 하면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 여기 나온 내용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부품의 부품이나 핀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PCB에는 어떤 부품들을 사용하는지를 간단히 한번 정리해 놓은 건데요. 바로 직전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배우면 좋은 거죠. 너무 복잡합니다. 우리가 배울 수준을 조금 넘어가는 전문적인 내용이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기 바랍니다. 오케이? 재미없죠? 재미없지 뭐. 공부가 재밌을 리가 있나.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야, 그렇지만 요번 페이지에 있는 거는 요건 꼭 알아두면 좋습니다. 단위. 알아두고 하나만 알면 됩니다. PCB나 또는 옛날에 만들어진 어떤 데이터 시트를 보게 되면 특이한 단위가 하나 나옵니다. 밀이란 단위가 나옵니다. 밀. 쌀도 아니고 밀. 어차피 이런 기술들이 유럽과 미국을 통해서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개발된 게 유럽이거든요. 유럽. 다 거기서 들어온 거예요. 새로운 거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나 미국에 쓰는 거리나 무게의 단위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이런 거 할 때 보면 킬로그램 쓰지 않고 온스라는 거 쓰고요. 또 거리, 길이를 잴 때는 단위를 밀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게 무엇인지 알아두라는 거죠. 굳이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데 도량형 계산기에 넣으면 나옵니다. 외우지 맙시다. 상식으로. 1인치는 몇 센치죠? 1인치는 2.54cm입니다. 여기 밑에 적어놨죠? 2.54mm. 센치가 아니라 미리. 2.54cm죠. 2.54cm가 됩니다. 1인치. 그리고 12인치는 1피트가 됩니다. 1피트. 1피트가 12인치면 어느 정도? 한 3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키할 때 뭐 7피트, 뭐 5피트, 6피트, 몰라. 피트, 인트, 야드인데 야드도 안 나왔네. 길이의 단위, 알고요. 온즈는 1온즈가 이거 뭐야? 한 28g 정도 되는 거네. 모르겠다. 있다는 것만 압시다. 중요한 건 밀. 밀은 여기 나왔죠. 1cm는 2.54cm, 1인치는 2.54cm고요. 1인치를 천등분한 게 밀입니다. 1인치를 천등분한 게 밀. 이런 얘기 왜 자꾸 하냐고요? 요점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TTLIC 봤죠? TTLIC의 핀과 핀 사이의 거리가 얼마죠? 그냥 썼는데 다 틀린 거 아닌가? 지 맘대로 아니에요. 그 표준이 바로 100mm입니다. 100mm 2.54mm거든요. 모든 브레드보드하고 빵판의 구멍과 구멍 사이 중심을 기준으로 거리는 2.54mm입니다. 이게 다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브레드보드에 모든 부품을 꽂아도 잘 꽂히는 거거든요. 부품을 만들 때는 핀과 핀 사이의 간격을 2.54cm, 2.54mm 또는 이걸 2배, 4배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합니다. 요즘에 나오는 특이한 부품 같은 경우는 이게 정밀하니까 소리가 두째째까지 내려가서 2.54까지 가지 않고 2.5까지만 맞추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 데이터 시트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쁜 점이 뭐죠? 브레드보드에 꽂으면 하나나 두 개는 오차가 있으니까 꽂히는데 핀이 10개쯤 되면 맨 마지막에 안 꽂히는 현상도 발생이 됩니다. 나중에 취직에 나가서 실무를 할 때 이걸 100mm 맞아? 이렇게 물어봐야지
아니야, 이거 100mm 아니고 2.54 아니고 2.5까지만 맞아. 그러면은 PCB 설계할 때 구멍, 홀을 좀 크게 뚫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차가 커져서 조금 차이가 있어도 꽂을 수 있거든요. 이거 잘못 맞추면 나중에 부품이 홀에 꼽히지 않는 그런 현상을 발생합니다. 아, 경험해 봤거든요. 직접 해왔는데 또 그게 틀려서 실수한 것도 있고요. 또 부품이 우리 저항 써봤죠. 저항에 핀 나와 있죠, 다리. 이 다리의 두께도 부품마다 틀립니다. 기억나죠? 저항은 쉽게 휘어지죠. 반면에 부저라든지 또는 코일, 캐패시터 콘덴서 같은 거는 좀 딱딱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 선의 지름도 계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구멍 뚫을 때 그것까지 고려를 하죠. 아, 그것도 가변적이라는 거 알고 있으라는 소리예요. 밀 기억합시다. 밀. 모든 부품의 발과 발, 핀과 핀 사이의 거리는 2.54mm, 100mm다. 100mm는 밀은 1000분의 1인치를 얘기한다. 1인치는 1000mm고 1인치는 2.54cm예요. 그리고 모든 전자 부품의 구멍과 구멍 사이의 거리는 2.54mm라는 거 둡시다. 아, 자동으로 계산되는데 알고 있으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PCB 상태 용어들 정리입니다. 이 용어들 흔하게 쓰거든요. 또 근데 이 용어가 앞에도 그런 일 어떻게 했는데 캐드 소프트웨어마다 좀 다른 용어를 씁니다. 일반적인 용어를 먼저 설명을 할 건데 풋프린트라는 용어를 설명하겠습니다. 풋프린트, 아니 가볍게 넘어가도 돼요. 풋프린트가 뭐죠? 풋, 발이죠. 프린트, 자국이죠. 인쇄되다. 발자국입니다. 발자국. 풋프린트가 발자국이면 지문은 뭐지? 지문? 손가락은 뭐죠? 핑거. 지문은 핑거프린트입니다. 아, 그렇게 연결시켜요. 영어 공부,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야지 이제 연상되잖아. 풋프린트는 발자국이다. 근데 PCB에서 발자국이 왜 필요해?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발자국이 아니라 부품의 겉모양을 PCB 속에서는 풋프린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풋프린트라고 나오면, 아, 부품의 겉모양, 사이즈가 어떻게 된다, 핀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 몇 개가 있다. 오른쪽 밑에 그림 있죠? 요 흰색 그림이 풋프린트입니다. 이런 거, 글자 자체라기보다는 이렇게 부품의 모양을 풋프린트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패지에서는 풋프린트를 데칼이라고 합니다. 데칼. 데칼 뭐죠? 데칼코마니. 뭐죠? 데칼코마니 하면 어떻게 설명해? 이거죠? 쫙, 쫙.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한쪽에 그림을 그리고 종이를 붙여서 찍어내면 동일한 그림이 반대쪽에 붙어 나온다.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전사하다라고 합니다. 전달하여 그림을 맺히게 한다 이런 소리거든요. 네, 그겁니다. 풋프린트, 부품의 외형, 그리고 해제에서는 데칼이란 말을 쓴다. 데칼코마니 약자로 데칼, 기억해 줍시다. 이런 그림은 라이브러리에다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 슈트 보고 설정하는 겁니다. 데칼, 오케이. 근데 보니까 핀이 하나는 네모나고 하나는 동그랗고 이러네. 1번 핀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노치라고 그래갖고 여기 위에 ICD 위에 보면 홈 파져 있죠. 여기 적혀 있죠. 요걸로 해서 어디가 머리인지 확인하고 어디가 1번 핀인지를 보다 명확히 표시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나중에 라이브러리 만들 때 또 할 겁니다. 또 그리고 미리 또 하나 이야기해 준다고 그러면 자꾸 반복하는 게 좋으니까 여기에 보면 요거 동그란 거 있죠. 주변에 회색으로 나온 거 요게 구리로 도금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동그랗게 되어 있으면 이걸 랜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패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그라면 랜드라고 하고요. 이렇게 구멍이 뚫리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으면 패드라고 합니다. 붙이는 판때기. 이런 거 있습니다. 여기는 네모나고 여기는 동그라네. 이거 뭐죠? 여기가 1번 핀, 여기가 2번 핀이 된다. 그런 용도를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알았죠? 부품의 모양은 풋프린트. 기억해 줍시다. 오케이. 이거 뭐지? 패드 스택? 패드는 그 판때기, 아까 부품을 붙이는 부분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스택은 쌓아놓는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아까 얘기할 때 PCB가 우리가 단면은 하나의 패턴, 양면은 두 패턴, 멀티는 여러 층에 걸쳐 패턴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부품을 꽂으면 한 자리에 꽂혀서 모든 층이 다 일관되게 구멍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 거기에 각 층별로 납땜을 잘하기 위해서 만든 부품 붙이는 그거 패드라고 하는데 그거의 모양을 다 다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층층이 쌓여 있죠. 그래서 그걸 패드 스택이라고 합니다. 패드가 겹겹이 쌓여 있는 것. 구멍을 뚫는 거를 드릴이라고 하고 만들어주면 그걸 홀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드릴 홀 또는 홀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체가 관통이, 이런 용어는 한 번 하고 끝나기 아니라 지금부터 계속 반복할 겁니다. 자꾸 들을 거거든요. 자꾸 듣고 따라서 한 번씩 해주면 아주 고맙죠. 여기도 적어놨네. 스롤이라고, 스롤입니다. 또 이게 나네. 네, 여기에 보면 스롤 컴포넌트란 말 나오죠? 딥 타입 부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패드 스택은 어떻게 하는지, 구멍이 뚫려야지만 다른 층에 영향을 주잖아요. 위에 붙이는 거는 패드 스택이라는 표현 쓸 필요가 없죠. 아래층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딥 타입은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 부품의 발을 쭉 삽입해 갖고 땜질을 고정하는 거죠. 이럴 때 2층, 2층, 3층, 4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럴 때 그 부분에 이거 랜드 또는 패드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없으면 납이 안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층마다 이거 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 전기가 통하고 여기에 배선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패드의 모양은 동그란 거, 네모난 거 여러 층이 있고요. 그게 층별로 겹겹이 쌓여있는 모양을 패드 스택이라고 한다. PCB에 부품을 실행하기 위해서 핀의 위치 및 크기를 가진 데이터를 패드 스택이라고 한다. 오케이. 몰라도 그냥 아는 척 합시다. 또 할 거니까. 노다지 반복할 거니까. 설계 라이브를 만들 때마다 이 얘기 합니다. 오케이. 네, 이런 거. 이건 다 SMD 타입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거. 이거 아트메가도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려놓기도 하는데, 지금 핀들이 여기다 이렇게 펼쳐져 있죠? 왜 이거만 자꾸 나오지? 난 분명히 화살표를 복사를 했는데, 이런 여유가 있어야지 보는 사람도 잠깐 쉬고 나도 또 여유를 갖죠. 그리고 발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죠? 여기도 펼쳐져 있고요. 얘는 바닥에 있습니다. 여기 있구나, 여기. 이렇게 옆으로 펼쳐서 SMD 타입 부품이라고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런 걸 다, 그때 패즈 우리 그냥 처음에 설명할 때 보면 3D 모델링 하는 거 한번 보여준 적 있죠? 이런 그림 정보도 요즘 PCB 툴들 다 같이 내장시키고 저장, 그러니까 기록을 하고 보여주기도 합니다. 알았죠? 크게까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 밑에 있는 IBIS 이 모델은 시뮬레이션 모델은 이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시킬 때 필요한 정보들이 여기 담겨 있는 건데, 우리 지금 PCB 설계에서는 시뮬레이션 기능, 동작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네, 트레이스. 이 말도 쓰는구나. 우리가 브레드보드에다 어떤 회로를 구성하고 거기다가 부품을 장착한 후 점퍼선 날리죠. 그때 우리 점퍼선, 와이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PCB는 판때기에다가 전기가 통하는 패턴을 만든다고 했죠. 그 패턴을 갖다가 패턴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트레이스는 이렇게 추적하다, 따라가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 말을 씁니다. 이런 판때기, 여기 이제 그 에폭시나 거기 유리섬유 그 위에 올라가 있고, 요 주황색으로 된 게 바로 전기가 통하는 배선이고 점퍼선이거든요. 이걸 갖다 트레이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트레이스라는 용어는 아직 좀 많이 쓰이는데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린 그림이고요. 실제 PCB를 확대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런 판때기 위에 이렇게 전기가 통하는 배선, 점퍼선들 위에 전기가 통하는 페인트로 인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프린터로 아래 한글 문서를 출력하게 되면 종이에 토너가 입혀지고 구워진 거죠. 똑같습니다. 얘는 토너 대신에 전기가 통하는 물질로 이것도 인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린티드란 말 쓰잖아. 그게 칼로 긁으면 떨어집니다. 저거 위에 얹어 놓은 거거든요. 이런 선들을 트레이스라고도 한다는 거 알아주기 바랍니다. 트레이스. 패턴 다 같은 소리입니다. 트레이스, 패턴, 와이어, 네트, 라인 다 같은 소리입니다. 같은 거를 어느 작업을 할 때 보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죠. 트레이스란 표현은 패드 그릴 때 하고 나중에 패턴 확인할 때 쓰고요. 그리고 보통 스케매틱, 레이아웃 할 때, 그리고 로직 그릴 때는 다 와이어, 네트, 라인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간혹 트레이스란 말도 나옵니다. 이 말이 나오면 와이어, 라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트레이스, 패턴 같은 소리입니다. 패턴은 어떤 형태, 모양이잖아요. 그런 의미를 쓰죠. 여기 이 그림도 머릿속에 좀 새겨놓고요. 예, 이게 이제 1층이 아니고 2층이 아니고 4층, 6층으로 가게 되면 그 내부에도 어떤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죠. 아까 그 구멍 얘기했죠. 드릴 홀. 부품을 꽂기 위해서 뚫은 구멍을 갖다가 스루 홀이라고 해서 관통한다는 거죠. 전체로 관통하는 구멍이다 이런 소리 하는데, 이게 층이 많아지면 굳이 부품을 꼽는 게
홀은 또 종류별로 좀 구분을 합니다. 이 폐지에서는 그걸 구분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초록색 판때기 PCB에는 세 종류의 구멍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품을 고정하는 스루홀이 있습니다. 이런 홀이죠, 이건. 그리고 전기적 신호만 전달하는 비아홀이 있습니다. 비아도 이렇게 전달한다는 거죠. 이거는 부품을 꼽는 게 아니라 보면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구멍이 좀 작습니다. 전기적 신호만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부품을 꼽는 거는 부품의 다리 길이에 맞춰서 구멍을 뚫어주는 거예요. 다리 두께에 맞춰 뚫어주는데 단지 그 부품을 꽂는 용도가 아니라 전기적 신호만 줄 때 이렇게 또는 층과 층 간에 이동할 때 그때도 구멍을 뚫어서 전기 통하게 해줘야 되겠죠. 이건 비아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어떤 그 PCB 판을 기계에다 고정시켜서 나사에 이렇게 박죠. 나사라는 고정홀이 있습니다. PCB 세 종류의 홀이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스루홀, 비아홀 구분하고요. 그리고 고정홀이라는 개념은 쓰지 않습니다. 용어는 있죠. 패즈는 다 홀입니다. 다 비아홀이라고 합니다. 알고 있고요. 비아홀은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속에 층과 층이 나눌 때 내부에 서로 연결시키기도 하고요. 한쪽에만 구멍이 있고 반대쪽에는 구멍이 없는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다 비아홀이라고 하고요. 밖에서 보이면 안 보이면 한쪽에서만 보면 브라인드 비아홀, 속에 붙이는 베리드 비아홀, 묻힌 구멍 이렇게 맞죠? 이런 내용을 우리가 고려합니다. 각 층별로 패턴들을 만들 때 구멍을 뚫지 말을지 하는 거. 그럼 이걸 나중에 제작해서도 볼 수 있나 봅니다.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엑스레이로 찍어서 봅니다. 광학적인 방식으로 PCB 패턴을 검사를 하거든요. 엑스레이를 찍어갖고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실제로도. 그럼 이 그림은 뭐죠? 이 그림은 CAD 소프트웨어가 설계하는 단계죠. 그래서 그거를 디자인하는 사람한테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서 3D 모델링으로 이걸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요게 우리는 이거 위주로 그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3D 모델로도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좋은 소프트웨어는 그래. 이것은 펠즈는 여기까지는 안 합니다. 요즘에 새로 나온 것들 보니까 이거 하더라고요. 환상으로 나와요.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요번에 졸업하고 나간 친구 중에 한 명도 회사 같은 딴 걸 써요. 근데 얘기했죠. 그거 이거까지 되는 좋은 소프트웨어야. 저 기본 사용법은 펠즈랑 동일하니까 편하게 배워. 한 2, 3주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요즘에 나온 건 더 많은 기능을 3D로 제시해서 설계자가 확실히 자기가 설계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해줍니다. 오케이? 좋은데? 스타트도 같이 보이지. 네,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좋은 겁니다. 대충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아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은 어느 건 구멍을 뚫고 구멍을 뚫지 않는 이유는 이 부품의 종류 때문에 그러거든요. 부품의 실장. 아까도 이제 딥 타입 부품 얘기했죠. 이 IMT 부품이 또 다른 말로 딥 타입 부품입니다. 딥이라고도 하죠. 듀얼 인라인 패키지라고도 하고요. 또는 인서트 마운트 테크놀로지. 즉 거기다가 삽입시켜서 고정하는 그런 기술. 붙이는 거는 서페이스 마운트, 표면에 붙여서 하는 기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이것만 배웠죠? 이것만 배웠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일단 부품이 크니까 위에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고 아래쪽에는 핀이 나오니까 쓸모가 없다고요. 그러면 제품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 윗면에 붙이는 걸로 해. 그러면 붙이는 걸로 이렇게 하게 되고 반대편은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또 다른 부품을 장착할 수 있죠.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발전이 되면 이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요. 지금 봤듯이 IC의 패키지가 이렇게 크다 보면 공간을 더 많이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품 조사할 때 보면 칩 레지스터, 칩 캐패시터 얘기했죠. 네, 껍데기가 없는 상태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핵심적인 걸 여기다 배치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좁은 공간을 사용하죠. 실제로 여기 사진 나왔죠. 여기도 보면 이게 얘들 있죠. 아이고 이거 제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또 화살표 끌어와 보겠습니다. 얘 어때요? 구멍도 없고 위에 붙여놨잖아. 이거 저항이나 캐패시터예요. 얼마나 편해. 이렇게 하면 많은 공간을 잡아오는데 요거 하나 붙인 걸로 해가 끝났다는 소리.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다 붙였죠? 요즘은 이런 식으로 SMG 타입 부품들을 선호하고요. 쓰는 이유는 공간을 조금 잡아먹고 부품도 훨씬 쌉니다. 물론 사람이 땜질하기는 더럽습니다. 여러분 못합니다. 이거 땜질 길이가 보통 가로로 1mm, 세로로 2mm 정도 됩니다. 좋으면 뭐 2mm, 3mm 정도 되거든요. 땜질 어떻게 핀셋으로 이렇게 잡아. 내 자리도 그래서 핀셋이들 있거든요. 핀셋으로 합니다. 핀셋으로 이렇게 눈 부릅뜨고서 땜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절대 이런 일 안 하죠. 네. 근데 회사에 가면 개발 단계에서는 이걸 쓰기도 하고요. 대부분 이제 그 인서트 머신에 갖고 자동화 기계에서 씁니다. 기계 걸면 로봇이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하죠. 그것도 뭐, 시간이 없으니까 보면 안 되겠다. 네.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인서트 머신 사진도 한번 동영상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땜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땜질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거나 안 하죠. 이유가 현실은 사람이 땜질하는 일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이 또 보면서 사람이 땜질 할 수가 없습니다. 야, 핀셋을 한 씹어서 언제 땜질하냐? 쫓겨나지. 오케이? 네, 이렇게 부품 실장 기술이 발전하면서 IMT 또는 딥타입에서 SMT로 넘어가면서 PCB 설계 기술도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도록 하는 거죠. 크게 바뀌어진 건 구멍을 안 뚫어도 된다는 거죠. 스루홀이 없다. 왜 그렇게 하느냐? 표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알았죠? 처음에는 IMT 썼고, IMT, SMT 혼용해서 썼고요. 지금은 SMT만 주로 사용을 합니다. SMT는 기술, Surface Mount Technology, SMT는 표면 실장 부품이라는 소리입니다. SMT, SMD 같은 용어죠. 부품이냐 기술이냐. IMT도 IMT, IMD라고도 합니다. 근데 IMT는 TMD란 말도 씁니다. Serial Mount Device, Serial Mount Technology. 그거는 좀 혼재되어 있으니까 찾고요. 인터넷 검색에서 IMT 치면 뭐 나오지? 나 용어 조사 시키면 맨날 물어보는 거거든요. 인터넷 검사에서 IMT 치면 나중에 한번 더 용어 조사 시킬 거거든요. IMT 치면 뭐 나오더라? 미리 얘기해 놓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뭐 미사일 뭐 나옵니다, 이거. 회사고, 회사네. 예, 이상한 얘기 나옵니다. 이상한 거 아니고요. 전자 관련된 거 연결해 보면 됩니다. SMD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데 IMT는 흔하게 쓰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기술이 IMT, MMT, SMT 발전돼 나갔고요. 지금 COB, MCM으로 넘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인서트 마운트 테크놀로지가 중간에 이제 모듈로 하고 앞뒤로 멀티 하다가 이번에는 SMD로 갔고요. 그다음 칩으로 바뀐다는 소리입니다. 앞에서 IC 부품하고 PCB의 관계 설명 쭉 그 개념입니다. 부품이 어떤 모양으로 부품을 어떻게 땜질에 붙이는 실장은 실제로 붙이는 기술이라는 소리거든요. 따라서 기술이 발전돼 왔다는 것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안 되면 뭐 다음 시간 넘기면 돼요. 랜드란 말, 아까도 한번 설명했죠. 또 패드라는 말로 씁니다. 이거는 판때기에 부품이 장착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브레드보드 쓸 때는 모르지만 빵판 써봤는지 모르겠어요. 빵판 보면은 구멍 주변에 이렇게 구리로 도금이 되어 있죠. 그거 왜 도금되어 있는 거죠? 네, 납이 잘 붙으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랜드 패드라고 합니다. 납이 잘 먹으라고. 그러면 다른 부분에는 납이 안 먹나? 안 먹습니다. 붙어도 툭 치면 떨어집니다. 보통 초록색 판때기의 초록색 색깔이 포토 레지스터, 솔더 레지스터라고 하거든요. 이 솔더 레지스터 역할, 솔더, 납땜기를 뭐라고 그래요? 솔더 머신, 솔더링 머신이라고 합니다. 솔더는 납땜하는 걸 솔더링이라고 하거든요. 솔더 레지스터면, 그냥 레지스터는 전기가 못 오르게 하는 건데, 솔더 레지스터는 땜이 안 되게 하는 거, 맞아. 불필요한데 땜이 안 먹게, 납이 안 먹도록 하는 그 도료 색깔이 초록색입니다. 그리고 구멍 주변에 있는 거는 납을 잘 먹으라고 구리로 도금돼 있죠? 그런 걸 랜드 또는 패드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거 알고 있고요. 간혹 가다가 이런 구멍 주변에 조그만 구멍을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그림에도 그런 게 어딨냐? 여기 보면 조금 이렇게 이런 것도 나온 게 좀 있거든요. 적절치 않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렇게 구멍 보는데 여기서 직접 선을 빼지 않고 옆으로 빼어내서 구멍을 또 뚫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걸 팬아웃이라고 해요. 패닝 얘기 먼저 한번 했는데, 나중에 나올 때 한번 하겠습니다. 요거, 패닝이 나오나? 요번 학기에는 아마 패닝은 안 쓸 것 같습니다. 비아는 쓰는데 패닝은 안 할 것 같아요. 선을 끌어낸다, 뭐 그런 의미, 자동으로 확장된다는 의미로 패닝. 게임할 때 마우스를 화면 경계면에 가면 옆에 지도로 넘어가죠. 그게 패닝, 오토 패닝이라고 하거든요. 확장돼 나가는 거 얘기합니다. 네. 어쨌든 랜드, 패드, 그리고 패지에서는 패드란 말만 씁니다. 패지가 이거 만든 거라 패지인가? 약간 모르겠어요. 네. 일반적으로는 랜드란 표현이 많이 쓰이고 패드란 말도 씁니다. 부품을 장착하는 부분, 오케이? 땜이 먹는 부분, 납이 잘 먹도록 만들어 놓은 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솔더 마스크. 솔더 마스크, 마스크네? 땜 마스크? 예. 아까 솔더 레지스터라는 말을 했습니다. 납을 잘 먹지 않게 하는 부분 얘기했죠.
그래서 위에 그 초록색으로 덮어 칠해드린 그게 솔더 잉크, 솔더 레지스터 잉크거든요. 그럴 때 납이 잘 먹도록 만들어 놓은 요 패드 부분, 랜드 부분에는 그게 칠해지면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필름이 있어야 되잖아. 요 부분은 칠해야 되고 요 부분은 구멍 홀이 들어가니까 칠하지 말아야 된다. 이럴 때 그런 그림이 들어있는 걸 솔더 마스크라고 합니다. 전자부품에 납땜 부착 시 불필요한 솔더 부착을 방지하고 기판의 표면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절연 잉크를 도포하는 것을 솔더 레지스터라고 한다. 일단 솔더 레지스터, 이 초록색 판때기게 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틀이 있어야 되죠. 그 틀. 도장을 찍으면 도장에 있는 그 글씨가 찍혀 나오듯이 거기 파인 부분은 안 찍히고 안 파인 부분은 인주가 묻어 도장이 찍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필름이에요. 판이야, 도장 그런 거예요. 여기에 랜드 부분을 뺀 나머지에만 솔더 잉크가 묻도록 하는 이런 필름, 이런 그림을 솔더 마스크라고 하죠. 이거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나중에 쿠퍼 푸어라는 걸 우리가 작업을 하거든요. 쿠퍼 푸어 하게 되면 패드 소프트가 알아서 이렇게 쫙 만들어 줍니다. 쿠퍼 푸어. 쿠퍼는 굴이란 소리예요. 아, 굴이를 부어버려? 아, 오케이. 솔더 레지스터, 솔더 마스크. 아, 이건 흘리지. 전기, 솔더. 땜이 안 되게 하는 거. 이거는 그거의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 이렇게 해주면 돼요. 뭐 그런 얘기죠. 테두리는 솔더 마스크로 되고, 판때기는 쿠퍼 패드고. 밑에 요, 서브스트랙트, 이거는 이제 기판을 얘기하는 건데, 그건 나중에 한번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조금 하다 쉬겠습니다. 팬 아웃, 아까 패닝 얘기했죠? 그래서 어떤 구멍 주변에, 홀, 스로홀 주변에 거기에 부품을 장착하거나 또는 배선 패턴을 이렇게 연결해가 좀 불편하다. 이럴 경우 옆으로 선을 잡아 당겨서 구멍을 뚫어서 다른 층에 넘기거나 배선을 연결하거든요. 그럴 때 기존 홀에서 선을 잡아 당겨서 또 다른 배선을 연결할 때 그 홀에서 잡아 당겨 연장한 선을 팬 아웃이라고 합니다. 팬이라고도 하고 팬 아웃이라고 합니다. 여기 동그랗게 칠한 부분 보면 구멍 주변에 옆으로 쭉 구멍이 또 하나 뚫렸죠? 그 부분들 이렇게 만든 걸 다 팬 아웃이라 이런 것들 끌어냈죠. 아, 이거 뭐지? 이건 SMD 타입이라 구멍이 안 뚫렸는데 구멍 안 뚫렸죠. 근데 그거를 다른 층에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끌어서 구멍을 뚫어줄 때 끌어당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끌어당긴 부분은 팬 아웃, 패닝 이렇게 얘기하고요. 구멍은 비하홀. 이게 왜 비하홀이지? 부품을 꼽는 게 목적이 아니라 꼽는 게 목적. 뭐 저런 단자도 100mm. 아니에요. 여기 질문이 저런 단자도 100mm 단위로 되어 있는가요? 아니에요. 헐가한 사람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부품을 꽂을 거 아니면 100mm란 단위는 준수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패드, 혹시 이걸 쳤던데 이 패드의 간격도 100mm냐고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딥 타입 부품일 때 단자와 단자의 간격이 100mm를 준수하고요. 실제로 SMD 타입은 굉장히 조밀합니다.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100mm 안 되고 100mm 이하 50mm짜리도 더 적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PCB 설계하고 라이브러리 개발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부품들이 100mm를 준수하고 있고요. 실제로 요즘에 나오는 새로운 부품들은 그런 거 준수 안 합니다. 그냥 전체 사이즈에 맞춰서 더 좁게도 만들고. 그러니까 땜질을 못 한다는 거예요. 펜도 100mm 준수 안 합니다. 준수해도 되지만 안 합니다. 무시합니다.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SMD 타입도 핀과 핀 사이의 간격을 가능하면 100mm 굉장히 넓은 겁니다. 알죠? 그 TTLIC 봐줘. 우리 보이잖아. 2.53mm예요. 지금 여기에 이거 한번 볼까? 말 나온 김에 한 1, 2분 남았는데 데이터 시트에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아트메가 128 했었죠? 여기다가 질문 자꾸 해주고 좋아요. 배우는 건데 뭐. 메가 228 데이터 시트 들어가 볼게요. 여기 핀 간격이 나옵니다. 나오죠? 그게 무조건 기준은 바이블은 데이터 시트라고 그랬죠? 데이터 시트에 나온 대로 합니다. 봅시다. 우리가 마이컴 시간에 썼던 그 아트메가 128의 핀 간격, PCB랑도 관련이 되죠. 여기 확대해 보면 네, 여기 B 나왔죠. B는 뭐죠? B 여기 0.18입니다. 노말로 0.25입니다. 요거는 핀의 두께, 그리고 E가 핀과 핀 사이 간격이죠. 여기 나왔네. 8.9입니다. 근데 밀리미터입니다. 8.9나 된다고? 하나, 둘 반인데? 너무 큰데? 0.18 정도가 맞는데? 두께가 0. 그리고 0. 어딨냐?
이런 식으로 여기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핀과 핀 사이의 간격 1mm 이하입니다. 1mm 이하. 이건 더 촘촘한 거거든요. 보통은 한 1mm 점수로 적당한 가격이거든요. 여기 A와는 핀의 길이는 0.8mm 나와 있고요. B가 요건데 핀의 두께는 0.1mm, 너무 작은데? 0.25mm고요. 핀과 핀 사이의 간격은 하나, 이게 지금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건데, 요거요. 요건데 좀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개. D2 보는 게 낫네. 여기 핀이 몇 개 들어가 있지? 이만큼 한 10개쯤 들어간 것 같은데, 10개 들어가서 이 정도 들어갔어요. 0.5mm 이하입니다. 굉장히 작죠. 네, 여기 데이터 시트에 나옵니다. 찾으니까 안 보이네. 아, 여기 나오나? 여기 있다. B. 여기 핀과 핀 사이, 핀 두께인데? 왜 이렇게 크게 나오지? 15mm라고? 아닌데? 15mm면 1cm잖아. 이 정도가 아닌데, 밀리미터인데, 좀 단위가 잘못 나오는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한 1mm 정도, 2mm, 2mm 언더입니다. 100mm 언더입니다. 이게 단위가 잘못 찍힌 것 같아. 1.5mm 정도? 밀로 적었나? 아닌데. 이게 15mm는 아니죠? 1.5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거, 밀리미터가 연결이 안 되네. 15mm,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여기 핀과 핀, 요거 알파벳이, 요거잖아. 이건, 아니구나. 이거구나. 소문자, 여기 있다. 미안해요. 괜히 잘난 척 하려다. 0.8mm예요. 핀과 핀 사이의 간격이 0.8mm 들어가요. 굉장히 작죠? 오케이. 김선우, 네가 먼저 봤구나. 이럴 때 마이크 켜서 얼른 얘기해줘야지. 오케이? 네. 지금 우리 그리고 실제 펜아웃 할 때 여기 펜홀, 이거에서 간격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해 주니까 나도 좋잖아. 이게 배우는 거죠. 시간 됐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지로 끝까지 갈 생각 없어요. 시간 되는 범위까지 나갈 거거든요. 지금 20페이지까지 했고요. 네 번째 시간에 마저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봅시다.